와티브 이 시간에는 한국만 성공한 토지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수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고 우리나라도 3년간 미군정을 거친 후 1948년 건국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국가 중에 근대화에 성공하여 잘 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근대화에 성공,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토지를 포함하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토지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토지행정처를 설립하고 1949년 토지개혁에 착수, 소처럼 일해도 자기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소장농도 손바닥만한 땅이지만 땅 주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닌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선택했고 동시에 한 개인이 건국정부에서 정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면 누구나 조그만 땅이라도 주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더 빠르고 더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공산주의 국가 토지개혁 방식으로 전 농업인구가 소처럼 일해도 소장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토지는 0.1%에 불과한 공산당 수뇌부 것이고 인민들은 조선시대처럼 농사만 짓는 경작권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채택한 공산주의 국가 농산물은 내 것이 아니기에 신경 쓰지 않아 품질 면에서 자유국가와 비교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결과 1948년 건국 당시 한국 전체 농가의 무려 85% 정도가 자기 땅 한 평 없는 소장농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말미인 1960년에는 한국 농지 80% 이상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장농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국토 70%가 산악지대라서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이지만 한국 농업 인구가 소장농에서 자장농으로 바뀌면서 농업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생산성도 좋아지고 농산물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장농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와 비교해 굶어 죽는 사람도 급격히 줄었고 다양한 농산물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은 단순한 소장농이 사라지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땅 주인과 쌍놈이라는 미개한 신분제도를 머리에서 사라지게 했고 자유경제라는 것을 통해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백성이 아닌 국민에게 일깨워줬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은 한국 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요. 한국인 누구나 땅 주인이 되고 땅을 이용 농사도 짓고 공장도 세울 수 있게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기본이 되는 상업, 공업, 실업에도 많은 사람이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했고 토지를 이용해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인정한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한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해안가 추진력 때문에 토지개혁에 성공했지만 대부분 나라는 토지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공산주의 북한입니다. 북한은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그럴싸한 구호로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는데 조선시대 소장농처럼 토지 소유권은 없고 경작권만 줬으며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을 적용 무려 30%에 가까운 현물세를 김씨 일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은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때 별을 먹는 참새를 보고 참새 박멸 운동을 벌여 생태계 한 축 참새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새가 먹는 해충들이 들끓어 흉년이 들었고 한국 인구 정도 되는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만약 무식한 마오쩌둥이 똑똑한 이승만 대통령처럼 개인이 땅을 가질 수 있게 토지개혁을 했다면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인류 최악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토지개혁에 실패한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넓은 땅과 지하자원이 있지만 토지개혁 실패로 빈민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구 2억 1천만 명 브라질은 조선시대처럼 상위 3%가 전체 토지의 70%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로 인한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땅 한 평 없는 소작농이 무려 3천만 명이 넘어 고질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브라질 소작농은 불만이 폭발 토지 개혁을 위해 땅 없는 농민 운동 MST를 1984년에 발족, 대지주 땅을 점거하며 토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고 오히려 MST 사람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진행된 이승만 대통령 토지 개혁은 지금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독립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보다 4천만 명을 굶겨 죽인 마오쩌둥을 존경하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 친중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을 존경하는 주사파 청와대는 한국인을 다시 주인의식 없는 소작농으로 만들고 싶기에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집 없는 가난한 젊은이들은 친중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북한 주민처럼 평생 소작농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와치우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